자, 우리가 6.15 공동선언하고 14남북 공동선언문의 개요를 한번 봤는데요. 자, 그 다음 순서는 그죠? 4.27 판문점 선언 아니겠습니까?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예, 4.27 판문점 선언에 자, 이때 한번 보십시오. 참 최고의 사진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사진 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자,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4.27 판문점 선언은 줄여서 한 말이고요. 그 명칭은 뭐냐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정식 명칭입니다. 네.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은 말 그대로 6.15 남북 공동선언 그대로이고 14선언은 14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줄여서 14선언이라고 합니다. 네, 4.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럼 4.27 선언은 3조 13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 2조, 3조, 그 다음 세부 항목이 13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본 4.27 판문점 선언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15 선언은 5개 조로 되어 있고 14선언은 8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루어진 4.27 판문점 선언은 그보다 훨씬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3조 13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머리부터 서문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까지 이끌어내자고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고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자. 예, 그렇게 되고 있고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6.15 공동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하는 그 표현을 조금 이제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또 선명하고 개념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또 한번 불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지난 2018년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이루어진 합의 내용,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어떤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자, 1조고요. 그 다음에 항목이 6개가 있습니다. 첫째, 민족 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 합의 철저히 이행, 관계 개선 발전, 고위급 회담 등 분야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고 실천 대책을 수립. 세 번째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네 번째로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그리고 왕래 접촉 활성화,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 행사를 추진한다. 그 다음에 2018년 아시아 게임, 아시아 경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출전한다. 그 다음 8.15 이산가족 상봉, 남북적십자회담, 그 다음 14선언에 대한 합의사업 적극 추진하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이게 첫 번째 남북 간의 전면적 획기적인 개선 조항에 포함되는 항목이고요. 자, 두 번째 조항으로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 첫 번째가 교류 문제, 남북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군사 문제.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세부 조항으로는 첫째,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그다음 두 번째로 서해 평화 수역 조성,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 국방부 장관 회담 등 군사 당국자 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이게 두 번째 조항의 세부 항목입니다. 자, 세 번째 조항으로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갈 것. 세부 조항으로는 첫째, 무력 불사용,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군축만 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줄일 수가 있다면 전부 다, 그죠? 우리가 생활하고 복지 그런 데에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 종전선언,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4자 회담을 개최를 하고, 국방부 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을 수시로 개최한다. 5월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고, 아니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직통전화를 실시한다. 그런 내용이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행 과정을 보면요, 북한은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두 번째 항목에 있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을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이 별도로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남북 사이의 평화를 선행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실천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마지막 선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하는 부분은 사실 대외적인 미국을 염두에 둔 그런 부분들 측면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사실 6.12,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갑자기 그냥 트럼프가 이유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것이 다시 복원이 됐죠. 복구가 됐는데 그것을 위한 실무적인 공동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만, 저는 이런 일련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장 뜨거운 감자인 문제, 그죠? 우리 남북 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얘기가 움직이기를 굉장히 바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죠. 자, 이 5월 26일 도보다리 산책 그 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5월 말에는 북한에서는 김영철 특사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을 하고요. 그 사이에 우리 남북 간에는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회담은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내고 그냥 끝났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6월 14일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리고요. 그 다음 서해 해상 방지 충돌을 위한 방지를 위한 어떤 군 통신선도 복구를 하고, 실제로 4.27 합의에서 이루어진 상당한 부분이 그해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의 15만 주민 앞에서 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 4.27 선언, 그 다음에 5월 26일 도보다리 산책,
그 다음에 6월 12일 싱가포르 가서 별 성과는 없었지만 그해 9월 달까지 남북 간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실제로 실천을 했습니다. 2018년 여름에 그 내용을 한번 몇 가지만 쭉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간단하게 하면요. 5월 26일에는 철도, 도로, 협력에 대한 분과, 그 다음 7월 2일에는 남북 공동연락소 사무소 개보수 공사를 했고요. 7월 16일, 23일 동안에는 대전에서 코리아 오픈 국제탁구대회에 북한 선수단들이 옵니다. 예, 와서 같이 혼합복식에서 남북의 공동 단일팀이 우승을 하는 또 그런 행사도 했고요. 그 다음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김홍걸 우리 남측 민하협 의장이 방북을 해서 일제강제징용자 유해 봉환 사업 진행에 합의를 하고 오고요. 그 다음 8월 8일에는 남쪽의 12분이 금강산을 방문을 해서 북쪽의 10분과 만나서 함께 어떤 그 일대 병해충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금강산 일대를 같이 하는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10일에는 남측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이 19일까지 방북을 하고요. 그다음 8월 11일에는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 상암 경기장에서 북측의 대표단 65명이 와서 축구 대회도 합니다. 그해 4.27 공동선언 이후에 참 많은 일을 했죠. 또 계속 있습니다. 8월 13일에는 4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또 열리고요. 8월 15일 남북 동해 군 통신선 연결 시험 통화에 성공하고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아시안게임의 남북 개폐회식 공동입장을 하죠. 공동입장을 하고 남북 단일팀은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출전을 하고요. 남북은 현지에서 공동으로 응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이었습니까?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되돌아봐도 참 그대로 다시 가슴 설레는 그 시간들이었죠. 그다음 8월 20일 8.15 이후에 그때는 또 양쪽의 금강산 면회소에서 양측 남북 간에 100명씩 2.3 가족 상봉도 가졌습니다. 불과 4개월 사이에 4월 4.27 선언 이후에 9월달 8월 말까지 불과 4개월 동안에 쭉 진행됐던 굉장히 남과 북이 열심히 성심껏 4.27 선언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뭐 또 8월 말에는 또 창원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는 또 북한에서 22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고요. 그렇게 남북은 열심히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이 되면서 계속 남북 간에 이러한 합의사항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 미국 쪽에서 보기에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평양에 가서 연설을 하는 그 과정까지 남북 간에 긴밀하게 이런 교류를 하고 협조를 하고 서로 하고 나가는데 정치권에서는 계속 어떤 저쪽 태평양을 건너서 불편한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북미 회담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니까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자꾸 조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 그 이행에 안에 꼬투리를 하나씩 잡기 시작하면서 우리 측에 메시지를 던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폼페이오, 그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6월 18일, 6월 28일에 걸쳐서 연이어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겁니다. 강력하게 대북 제재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는 이례적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까지 전화를 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폼페이오가. 그죠? 우리 참 기억나죠? 6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당장이라도 그냥 통 큰 합의를 그 사인 기억나시죠? 그냥 쫙 아래로 그냥 무슨 설악산 삼봉우리차 같은 사인 막 주면서 트럼프하고 쫙 기분 좋게
사인할 것 같이 모든 분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그 코스염 나나이, 그 볼턴 계속 뚱한 표정으로 있고 폼페이오 옆에서 뭐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무산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강경파들, 군산 복합체들의 이 지지를 받고 또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불편한 심리가 그렇게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봤습니다. 강경화 장관한테 2번이나 전화를 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인데 통일부 장관에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압박을 유지해달라고 직접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참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좀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또 방한을 했던 미 국무부 동아태부 차관보라는 마크 램버트라고 하는 양반은 코레일 남북 간의 철도를 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또 우리가 알아보고 서로 만나고 그거를 제재를 하겠다고 미국의 차관보가 코레일 사장을 만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코레일 사장까지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대북 영협에 너무 앞서가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심각한 내정 간섭 아닙니까? 네. 어떻게 기업체 사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민간 기업들이 북한과 교류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미국 측에 직접 문의를 하라. 아니 뭡니까 이거 자발적 식민주의도 아니고, 네? 어떻게 이렇게 허용이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남북 경협의 기업인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랬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기 전에는 모든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죠? 화나시죠? 그죠? 선생님? 기가 막히죠? 우리가 뭐가 잘 안 풀리고 이랬을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